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월 말에 열린 제2차 미국 정상회담 결국 결렬이라는 결말로 좀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과 북한의 반응을 각각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미국부터 살펴보죠. 네. 의회 취재를 하신 이상민 기자, 의회 반응은 그래도 뭐 빈손이 차라리 이 나쁜 협상보다는 낫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네. 대부분의 의원들의 반응이 회담 결렬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결렬을 긍정적으로. 네, 예. 그 이유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쁜 협상 타결보다는 협상 결렬이 낫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나왔던 그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스몰 딜,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적인 비핵화를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이제 미국이 취한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 타결이 안 된 것이 낫다라는 반응이 미국 의원들의 여러 입장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 회담 전도 그렇고 후도 그래요. 하원의 뭐 동아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때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의회는 차라리 결렬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정민 기자는 워싱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 네.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결론에 대해서 어떤 성적표를 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 직후 그 당일날 네.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제 미국 내 전직 관리 또 한반도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긴급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수를 주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21명 가운데 13명이 영어로 이제 보통 A, B, C, D, F 이렇게 주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C와 D를 준 전문가가 네. 13명 정도 됐습니다. 네. 수미 안 가면 미 아니면 양을 주는. 그렇죠. 한 네. 60점에서 70점 정도 준 네. 거고, 또 아무런 그 회담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낙제점인 F를 준 전문가도 2명이나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스럽다. 또 왜냐하면 이번 회담이 좀 잘 되면 어떤 뭐 비핵화 조치 어떤 진전이라든가 좀 한반도 평화에 좀 기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이 참 아쉽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왜 전문가들은 그럼 빈손 자체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입장의 편에 선 사람들은 A라는 점수를 준 사람들도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잘했다라는 건데. 이게 한반도 전체적인 문제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다라는 게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발언은 없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움직임, 흔히들 뭐 언론에서는 영풍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풍계리, 그리고 예. 동창리, 이렇게 영풍동인데 요즘 이제 동창리 움직임이 좀 긴박하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또 취재하셨는데 미국 쪽 반응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변 그리고 풍계리, 동창리 세 곳이 주요 어떤 그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네. 관련된 그런 곳인데요. 네, 핵을 만들고 또 이동하면서 실험하고 또 이제 쏠 수 있는. 그렇죠. 네. 특별히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이른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발사 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연구소에서 상업 위성을 통해 그곳의 움직임을 확인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 장소에서 어떤 주변 시설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담 결렬 후 어떤 북한이 미국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우리가 강경하게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북한이 약속한 것들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은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다라고 되게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곳에 있는 전문가나 의원들의 입장은 북한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가령 브래드 셔먼 그 네.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에서 다 모든 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안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북한이 돌아갈 경우에는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좀 일말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창리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그 시점을 분석하는 면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상업 위성이 한 보름에 한 번 그 현장을 찍나요? 그래서 결국은 분석하는 게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2일 그 사이 언제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사실은 뭐 17일이면 회담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이니까 이게 회담 결렬 이후의 움직임인지 아닌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노정민 기자는 또 국무부도 네.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회담 결렬된 직후에 아무래도 많은 기자들의 관심사는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국무부의 움직임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제 실무 협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도 뭐 앞으로 수주 내에 북한의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듯이 언제쯤 다시 미국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5일에 직접 이제 국무부 브리핑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숨고르기 국면인 것 같아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대화 채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일단 대화의 끈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서로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의 어떤 그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들면서 좀 서로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제가 좀 느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겸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전망을 각자 취재한 결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민 기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노정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은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입장도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어떤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걸 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다만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북한이 이런 협상 결렬 이후에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만났던 많은 의원들도 이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현 상태 혹은 그 이상으로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북한이 미국이 생각했거나 미국이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워싱턴 쪽, 특히 의회의 반응은 이제 더 제재를 강화해버리자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노정민 기자는 또 전문가들이나 또 다른 얘기 하시겠죠?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가 상당히 크고 명확해졌다. 사실 하노이 회담 전에는 스몰 딜을 예상했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합의의 어떤 요구 조건이 이제 명확해진 거거든요. 그만큼 견해차가 커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탑다운, 그러니까 하향식의 어떤 협상 수단이 지금 2차 미국 정상회담까지 끌고 오긴 했는데 결국 이것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명확해진 건데요. 아까 이상민 기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실무 협상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우려는 서로 두 정상 간에도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네. 과연 실무 협상 차원에서 그 견해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과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전히 하노이 회담 이후로 좀 신뢰관계가 더 벌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느낌도 좀 있는데 그 신뢰를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과연 실무 협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실무 협상, 네. 지금 현재 대표라고 하면 스티브 비건 네.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될 텐데요. 앞으로 당분간 비건 대표가 좀 바빠져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북한에서 최선이든 김혁철이든 상대방과 대화를 좀 차근차근 쌓아가서 네. 2차 미국 정상회담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차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최종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지금 탄탄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나 사실 뭐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생생 토크 이상민 기자와 노정민 기자와 함께 2차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대응,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두 기자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